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광복절의 먹구름이 아직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건국절이 대한민국의 역사인지 아니면 진보와 보수의 역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진보의 역사관이 더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주관적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보의 색채가 있어서 그럴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진보의 건국절과 보수의 건국절은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립운동의 책임을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진보는 김구 선생님을 필두로 독립운동가의 존재를 가득 채워 놓았기에 독립운동의 책임을 충만하게 하였지요. 반면에 보수는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독립운동가의 존재가 있을지라도 친일이 함께하였기에 독립운동의 책임은 부족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보수가 과거이든 현재이든 더 분발해야만 하는 이유이지요. 독립운동의 후세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진보와 보수는 식민사관에 의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자손들까지 식민사관에 의하여 공부를 하였지요.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해야만 하였던 기성세대의 한국인은 식민사관의 사실과 진실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세대의 한국인은 식민사관을 바로잡고서 공부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지 못하지요. 진보와 보수의 역사관으로 충돌만 하고 있어서 신세대의 한국인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식민사관에 의하여 공부하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히려 한국인의 역사관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왜 그때는 이처럼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그때는 역사의 사실과 진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시기일 수도 있지요. 역사의 관점은 다양하면서도 사실과 진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서 역사의 책임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거나 양국민의 교류가 어렵게 되어가는 원인은 한국 사회의 내부적인 갈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하는 한일 관계로 어떻게 한일 관계를 한국 사회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성립하는 영토, 국민, 주권의 3대 요소로 건국절을 말한다면 민주주의의,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독립운동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제하거나 배척하고 있지요. 광복 전에 중국과 소련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와 광복 후에 북한 정부와 6.25 전쟁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도 사회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한국 사회가 가르치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으로 말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후손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하지요.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한국인은 모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보와 보수의 역사의 책임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진보가 올라가 있는 만큼 보수는 내려가 있지요. 진보는 올라가 있다고 안일하여서는 안 되고 보수는 내려가 있다고 퇴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보는 더 올라가야만 하고 보수는 더더욱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역사의 책임은 정치가 아닌 희생과 헌신입니다. 역사의 희생과 헌신을 진보만큼 이루지 못한 보수는 2배로 분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못하였던 것을 후손이 나서서 이루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정치로 또는 세월로 바꿔놓고자 한다면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책임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보수가 진보를 앞서려고 한다면 희생과 헌신의 실천을 더 많아지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죠. 권력과 부로 보수를 바꿔놓는다는 상황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진보의 책임이란 당사자의 실현이 모든 것이죠. 진보의 후대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승계하는 상황 속에서 책임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의 보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진보와 보수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4차원 생활의 범람으로
진보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진보의 협력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진보가 독주한다고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동등하게 올려놓아야만 한국 사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관점과 사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책임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다양성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을사늑약의 전으로 전봉주는 외세배척을 옳은 것으로 보았다면 민영화는 근대화를 옳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중을 대변하는 전봉준의 입장에서는 탐과 놀이의 처벌을 우선시하였다면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민영환의 입장에서는 선진문물을 배우는 것을 우선시하였지요. 전봉준은 그 탐과 놀이의 명단에 우국지사 민영환을 올려놓았고 민영환은 민씨일가의 부정부패를 처벌하지는 못하였지요. 만약에 전봉준과 민영환이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떠하였을까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한국 사회는 과거이든 현재이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진보와 보수의 모습과도 같지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대로 포기해야만 할까요? 혹자는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회도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다소 다르게 봅니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늘날의 모습은 한국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다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대와 후대가 민주주의를 태생적으로 이루어 놓았지요. 민주주의의 책임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주의의 교육은 책임의 실천입니다. 오늘날의 미국도 국민의 분열은 심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책임은 최소한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전봉준과 민영환의 책임으로 협력하는 한국 사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각자의 진영에서 책임을 실현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협력하는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각자의 진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옳은 길을 실천하는 상황으로 함께하는 것이지요. 한국인의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진정으로 옳은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치가 아닌 책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